두 번째 파트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 GCD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말장난인데요.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라는 이름 자체가 디스패치를 해주는 거대한 기차역 같은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처럼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이제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을 에서 뭐 기차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Q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Q에 이제 클로저 코드 블럭들이 들어와서 그게 실행돼서 스레드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디스패치 해준다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는 약간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GCD는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라는 거의 약자고요. 그 스레드를 다루는 게 어렵고 스레드를 잘 다루는 게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의 러닝 함수를 구현하는 거 잠시 후에 이제 또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스레드를 다루는 것 자체가 꽤 어렵더라. 잘 다루려면 디버깅도 어렵고 뭐 그 스케줄링 하는 것도 어렵고 뭐 많이 만들면 성능도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잘 쓰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작업하는 단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단위가 스레드 단위였던 시절에서 더 작은 코드 블럭 몇 줄 단위를 클로저로 묶어서 뭐 오브젝티브 C에서는 블럭으로 묶어서 그거를 이제 큐에다 넣고 큐가 그거를 실행하는 큐에 담겨져 있는 코드 블럭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을 개선한다거나 다이나믹하게 확장한다거나 그리고 프로세스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보다 나은 프로세스인데 오타가 있네요. 보다 나은 프로세스인데 나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스레드 개수와 작업 시간의 관계를 보면 스레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으로 갈수록 뭐 100개, 200개, 400개, 1600개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 세로의 Y축이 작업 시간인데 성능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00개, 200개 사이쯤에서 뭐 이거는 CPU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렴하게 된다. 스래프시 더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프로세스가 많아지더라도 스레드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스레드를 적정한 개수만큼만 CPU 구조에 맞게 운영체제가 스레드 개수를 적정한 개수만큼만 운영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러려면 스레드를 만드는 거를 프로세스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운영체제가 운영체제 아키텍처에 맞게 운영체제가 CPU 아키텍처에 맞게 운영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그걸 GCD가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GCD는 Q를 사용합니다. Q를 사용하는데 Q에는 코드 블럭이 들어가고요. 코드 블럭이 이제 보통 클로저라는 단위로 묶여서 들어가고 하나의 클로저가 실행이 돼야 Q에 먼저 들어간 게 먼저 꺼내져서 실행이 되고 또 그 다음 게 실행이 되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앞에 처음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던 것처럼 동기 작업들이 함수 하나가 끝나고 나서 다음 함수가 실행되는 것처럼 마치 코드 블럭이 Q에 들어있는 게 하나가 끝나고 나면 다음 게 꺼내져서 실행이 되는 것처럼 Q에 있는 게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소싱이 가능해집니다. 이벤트 소싱은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디 뭐 파일이 뭐가 바뀌었어, 뭐 네트워크에서 뭐가 왔어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싱크로너스하게 어떤 상황에서 소스에서 뭐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도 이제 같은 식의 큐에서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GCD를 사용할 때는 디스패치 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디스패치 소스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타이머 같은 예제를 사용할 때도 이런 것들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것들을 클로저에다가 바인딩을 해서 특정한 클로저가 주기적으로 이벤트에 맞춰서 실행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업 큐에 들어있는 블럭들은 코드들은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하면 GCD가 관리하는 스레드 풀이 있고 이제 그 풀은 CPU 아키텍처에 맞는 이게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더라도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버전 예를 들면
뭐 아이폰 X, 아이폰 10,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이거에 따라서 CPU 구조도 또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더 좋은 구조에서는 풀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전 디바이스에서는 풀이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관리를 GCD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GCD를 사용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그 효율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코드가 CPU 사이클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스레드 관리를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이제 선언하기 편한 클로저를 쓰기 때문에 코드가 더 나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큐 방식으로 프로듀서 컨슈머 관계를 표현하는 큐로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큐에다가 그 코드 블럭을 넣는 클로저를 넣는 작업만 해주면 이제 시스템 수준에서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브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 아키텍처가 더 좋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OS가 독립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코드가 더 단순해지고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호환성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기존의 스레드 코드를 GCD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뒤에 조금씩 그런 사례들을 들어드릴 건데 그게 기존 방식과 100%다 호환이 가능해서 기존 스레드 처리 방식을 그대로 대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GCD 스레드는 뭐 유닉스에서 얘기하는 포식스 스레드를 그대로 랩핑해서 포장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스레드 자체는 GCD가 관리를 해요. 우리가 뭔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캔슬, 익스인, 뭐 킬, 조인, 디태치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들을 스레드 풀에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클로저 내부에서 스레드별로 뭔가 상태 변화를 만들고 복구하고 이런 코드들은 다 클로저 내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스레드를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법 스위프트에서도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면 스레드 코드 예제 코드예요.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스레드 클래스가 동작하게 할 타겟과 셀렉터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셀렉터에서 또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스레드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스레드를 동작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를 생성하면 이제 스레드가 동작하는 거죠. 자, 근데 작업하는 단위가 이렇게 스레드 단위로 되다 보면 이런 스레드를 계속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하는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이런 동작을 하려면 벌써 보면 한 열 몇 줄 정도를 써야지만 스레드를 로직 코드는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스레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코드를 GCD로 대체하면 앞에 있는 이만큼의 이만큼의 코드를 단 두 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디스패치 q init하고 이제 뭐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async라는 함수에다가 클로저를 넣어주면 요 클로저만큼이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래서 작업하는 작업 스케줄 단위를 스레드에서 클로저 단위로 이제 하게 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바이오플레이트 코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스레드를 명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스레드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 그걸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해주니까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 거를 대신에 이제 GCD를 사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던질 수 있는데 똑같이 코드를 보호하는 코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호하는 락킹이 꼭 구현이 같이 돼야 되겠죠.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스레드를 멀티 스레드를 다룰 때 항상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락킹 관련된 거예요. 뮤추얼 익스클루션. 그래서 그 시리얼하게 접근하도록 여러 스레드에서도 동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역은 순차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인티그리티가 무결성이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캐시라는 배열이 있고 그거에다 이미지를 추가하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코드들을 넣어줘야지만 멀티스레드에서 안전한 스레드 세이프한 함수가 됩니다. 이 업데이트 캐시라는 거를 사용하는 스레드가 여러 곳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이 업데이트 캐시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
네, 락킹이 없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동시에 쓰려고 그러다가 네, 앱이 멈출 수도 있고 네, 동시에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써지기 전에 다른 게 써져가지고 네, 작업 스케줄링 상에 스레드 그 스케줄링 때문에 어, 값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 캐시가 원하는 대로 표현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락킹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NS 락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GCD로 그걸 표현하자면 네, GCD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스레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GCD로 하자면 그 보호해야 되는 코드 크리티컬 섹션 영역을 코드를 놓고 그 상위의 레벨의 스코프를 만들어서 디스패치 큐로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코드 블럭이 요만큼의 코드 블럭이 이제 큐에 들어가 있다가 요만큼씩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만큼을 처리하는 동안은 요 코드를 계속해서 요만큼씩 처리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요 코드 블럭만큼은 한 덩어리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더라도 계속 요만큼씩 큐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돌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덩어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싱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싱크라는 의미는 앞에 A 싱크가 있었고 여기 지금 점 싱크가 있었는데 싱크라는 거는 요 줄이 요 아래 코드를 다 실행할 때까지 요 줄에서 동기화가 돼서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네, 요 줄이 요 아래 코드가 실행될 때까지 여기서 멈춰 있고 블락킹이 돼 있다가 요게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래줄로 내려가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싱크 방식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써도 에이싱크 방식으로 쓰더라도 쓰면 요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요 코드는 큐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리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요만큼의 클로저는 코드 블럭은 요 디스패치 q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jk.codesquad.imagecache-q라는 이름을 가진 q의 요 클로저가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이싱크로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거 싱크로 한 거랑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섹션 요만큼씩은 큐에 어차피 요만큼씩 코드 블럭이 따로따로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만 가정을 하면 네, 에이싱크로 하던 싱크로 하던 요만큼씩은 충돌이 나지 않고 각각의 큐에 있는 클로저가 순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네,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디퍼드 크리티컬 섹션 이거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싱크든 어싱크든 요만큼씩은 계속해서 그 크리티컬 섹션인 것처럼 고유하게 접근이 가능한 동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락을 쓰지 않더라도 GCD를 사용했을 때는 락킹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락킹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스레드 간의 호출을 하기 위해서 NS 오브젝트에 이런 퍼폼 셀렉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스위프트에서도 이 퍼폼 셀렉터를 그중으로 여전히 쓰실 수 있는데 NS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쓰실 수 있는데 GCD를 사용을 하면 여기 있는 퍼폼 셀렉터들을 GCD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뭐 메인 스레드에서 뭐가 어떻게 동작해야 돼라는 것들과 어떤 스레드에서 뭘 동작하게 할 건지 이런 동작들 뭐 애프터 딜레이는 몇 초 뒤에 뭐 혹은 몇 미리세컨드 뒤에 요 셀렉터가 호출되게 할 건지 혹은 뭐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호출되게 할 건지 이런 메소드들을 네, 각각 GCD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erform selector on main thread with wait until done이라는 메소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그 셀렉터를 실행을 하는데 어떤 옵션으로 실행을 하냐면 요 뒤에는 with는 매개 변수고요. 그 다음에 wait until done은 그거를 싱크로너스하게 기다릴 거냐 안 기다릴 거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wait until done을 no로 넣으면 네, no, 그러니까 false 오브젝티브 C에서는 true, false로 안 하고 yes, no로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다릴 거냐 안 기다릴 거냐 그래서 no 안 기다린다 라고 하면 에이싱크로너스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퍼폼 셀렉터로 호출되던 코드는 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main q.main.async
하고 여기다 클로저를 넣으면 요 코드 블럭은 메인 큐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메인 큐에 들어가서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가 메인 스레드가 그거를 꺼내서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메인 스레드에서 요 코드 한 줄이 실행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요 동작한 코드가 실행될 때까지 여기서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점 싱크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싱크를 쓰면 이게 동작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 빠져나가고 얘는 큐에 들어있다가 순서가 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이제 큐가 순서가 될 때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 차례가 되면 그쵸. 얘 차례가 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얘는 싱크 방식이기 때문에 요 코드가 다 실행이 되고 나서 리턴이 될 때까지는 요 줄에서 멈춰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싱크 방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애프터 딜레이라는 perform selector with after delay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얘는 특정한 시간 뒤에 요 코드 블럭을 실행시켜 주는 걸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뭐 메인 큐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디스패치 q.main이니까 메인 큐에다가 데드라인이 언제냐 하면 지금보다 500ms 뒤에가 되는 거죠. 500ml를 더했으니까요. 그래서 요때 요 코드 블럭을 실행해줘 라는 의미고요. 요게 뭐 특별하게 그 메인 스레드가 막 화면을 너무 그릴 게 많고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됩니다. 요게 어느 정도 요 시점에 맞게 보장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거나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정도로 메인 스레드가 바쁘면 요것도 좀 딜레이가 되거나 호출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큐에 쌓여 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뷰에서 처리하는 게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해야 될 게 화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면 꼭 메인 스레드에 넣을 필요 없거든요. 다른 스레드에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나는 뭐 메인 스레드도 필요 없고 그냥 백그라운드 어딘가에서 요 코드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글로벌 큐라는 게 있어요. dispatch.global 하고 가로 열고 그럼 얘가 이제 글로벌 큐가 되는데요. 글로벌 큐에다가 요 코드를 어싱크로 넣으면 요 코드는 그냥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여유가 있는 어딘가의 어떤 스레드에서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인 스레드에 실행될 게 아니면 이렇게 글로벌 큐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큐의 종류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큐랑 그다음에 시리얼 큐랑 두 가지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시리얼 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큐는 기본적으로 직렬성이거든요. 직렬성을 가져서 이제 큐가 이제 우리가 아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배웠던 이런 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앞에 있고 뒤에 뭐 계속 다른 코드 블록들이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FIFO 구조를 갖는 큐고요. 얘가 이제 시리얼 큐로 만들면 직렬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시작되는 거죠. 맨 처음에 들어간 게 먼저 실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들어간 게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큐의 직렬성이고요. 큐는 만들 때 이제 직렬 큐로 만들 거냐 혹은 글로벌 큐, 동시성이 있는 큐로 만들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옵션을 주지 않고 만들면 직렬 큐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큐를 만들면 동시성이 있는 큐로 만들어집니다. 동시성이 있는 큐는 큐가 여러 개예요. 이게 몇 개가 될지는 CPU 아키텍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글로벌 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시성 큐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여러 동시에 same time에 여러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CPU가 코어가 4개면 한 큐가 4개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큐 하나인데 내부의 큐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의 스레드의 스케줄링 상으로 보면 이런 쪽으로는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얘를 이제 이 그림에도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면 이게 이제 큐를 어떤 자동차 차선으로 보면 얘는 1차선인 거고요. 얘는 뭐 2차선 혹은 4차선 이렇게 코어가 몇 대냐에 따라서 차선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줄을 서는 거, 그런 느낌인 거죠. 자, API를 보면
앞에 본 것처럼 에이싱크, 싱크 이렇게 돼 있는데 싱크는 그냥 함수 추가 비슷하기 때문에 코드를 클로저로 넘기는 요 정도 메소드밖에 없는데 에이싱크를 보면 뒤에 뭔가 옵션이 디폴트 옵션이 되게 많죠. 그래서 디스패치 그룹도 있고 뭐 QoS도 있고 플래그도 있고 그다음에 클로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넣는 코드를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애들이 생략돼 있다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그룹은 여러 작업들을 할 때 그 작업들이 한꺼번에 그룹핑해서 끝나야지만 다 끝났다라고 판단할 때 디스패치 그룹을 쓰고요. 디스패치 QoS는 우선순위를 정해요. 더 큐 중에서도 어떤 큐에 어떤 작업들이 더 먼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QoS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디스패치 워크 플래그, 워크 아이템 플래그 같은 걸로 이제 좀 옵션들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큐에다가 블럭을 넣을 때, 코드 블럭을 넣을 때 사용하게 되는 옵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싱크 애프터 봤죠? 얘는 이 클로저를 특정한 시간 이후에 실행해 줘. 마찬가지로 여기 옵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진 않았는데 concurrent perform이라는 메소드도 있어요. 얘는 타임 메소드예요. 클래스 펑션으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네, concurrent perform은 어떤 거냐면 포문 같은 거예요. 포문처럼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애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할 거냐, 그리고 그 어떤 클로저를 넘기는데 그 클로저를 여러 번 n번 실행해야 된다, 10번 실행해야 된다, 뭐 100번 실행해야 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얘가 n개가 돌아갈 수 있어요. 코어 아키텍처에 따라서 CPU 아키텍처에 따라서 뭐 맥에서는 8개, 뭐 16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루프를 돌면 하나씩 해가지고 n번 실행하던 게 얘를 돌리면 뭐 4개에서 8개에서 16개에서 뭐 32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 때 컨커런트 퍼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는 이제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큐를 멈추거나 리즈움에서 계속 이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리테인 릴리즈는 스위프트에서는 불가능하고 오브젝티브 C에서는 가능해요. 큐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데이터 구조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이름을 갖는 데이터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GCD에서 사용하기 위한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클로저 단위로 만들어 놓고 걔네들의 순서대로 실행되는 혹은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한 거지, 일반적인 목적에 뭐 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는 어떤 게 먼저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큐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큐에 이제 코드 블럭을 추가하고 나면 반드시 실행된다는 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 API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큐에서 이 큐에 싱크로 만들고 다른 큐에 또 싱크를 만들었을 때 같은 큐를 뭐 서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개만 넣더라도 뭐 재기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큐에서 안에서 처리하는 코드가 또 그 큐에다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 그 큐에 작업하던 게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큐에 코드가 들어가 버리면 서로 꼬리 무는 형태가 돼 버려서 데드락 상태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에다가 코드 블럭을 넣은 거를 걔만 빼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면 클로저를 넣었을 때는 안 되지만 디스패치 워크 아이템이나 혹은 오퍼레이션 큐로 형태로 그 클로저를 객체 같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넘기면 가능은 합니다. 그럴 때 취소를 하려면 코드 블록을 넣었던 거를 이제 실행할 필요가 없어서 빼려면 이런 데이터 구조로 클로저를 감싸서 넣어야 되는 거죠. 오퍼레이션 큐는 이제 오퍼레이션 큐라는 객체에다 넣어야 되는 거고, 디스패치 워크 아이템은 이제 클로저를 가지고 디스패치 워크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열을 캔슬하는 방식으로 캔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큐를 그냥 멈추는 것만 가능하지, 저거를 이제 취소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큐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이름 붙여져 있는 거는 세 종류예요. 글로벌 큐, 메인 스레드 큐, 직렬 큐. 그래서 메인 큐는 메인 스레드에서 뽑아서 처리하는 큐, 특별한 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큐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이제 컨커런트 큐예요. 그래서 여러 개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스패치 큐에서 이닛을 한 다음에 레이블을 넣어가지고 큐를 만들면 직렬 큐로 이제 큐 그 라인이 하나짜리인 직렬 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큐를 만들거나 직렬 큐를 만들 때 컨커런트 큐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직렬 큐를 만들 이렇게 큐 이닛을 만들 때 옵션을 주면 컨커런트 큐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벌 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보통 컨커런트 큐입니다. GCD를 만들 때는 쉬운 방식은 에이싱크를 쓰는 겁니다. 에이싱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큐는 프로듀스 컨슈머 구조로 네, 운영체제 시간에 나오는 얘기죠. 뭐를 넣는 애와 큐에서 꺼내가는 애의 그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큐를 꼭 스레드가 안 꺼내가고 그 큐에다가 다른 큐에다 넣는 작업들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큐끼리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큐에는 대기 큐를 만들어 놓고 대기 큐에서 꺼내서 다른 데다가 넣는 작업을 또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클로저가 그 작업들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를 꼭 뭐 스레드랑 만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스레드가 그걸 꺼내서 풀에서 스레드를 꺼내서 그 코드가 실행이 되지만 그 코드가 실행될 때 그때서야 다른 큐에다 뭔가 또 넣는 동작을 만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면 큐가 여러 단계로 거쳐져 있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큐는 가볍고 효율적으로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자동적으로 재사용되기 때문에 큐에서 무거운 작업을 할 거면 별도 큐를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큐를 잘 만드는 큐를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큐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GCD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꼭 그 클로저를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분산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벤트, UI 이벤트를 처리해 주는 저수준 이벤트 전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서 뭐가 응답이 왔는지 확인하면서 알려주는 코드들을 이렇게 클로저를 만들어 가지고 GCD에다가 넣게끔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걸 이벤트처럼 쓰실 수도 있고 타이머가 정기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가지고 타이머가 뭐 5초마다 한 번씩 본다든가 1초마다 한 번씩 뭔가 한다든가 그럴 때마다 특정한 클로저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걸 가지고 반응해서 또 동작하게 만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디렉토리가 바뀌었는지를 네, 걸어놓고 이벤트를 우리가 폴링할 필요가 없이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서 스레드를 멈추거나 폴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능해지고 이제 그 소스가 뭐냐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소스 뭐 타이머일 수도 있고 이런 소스일 때 그 소스를 해줘서 처리하게끔 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어,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네, 좋은 예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GCD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